다리 위 철길을 걷는 소년들. 그런데 기차가 달려옵니다. 이 친구들 어딜 가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고든. 신문을 보다 무언가 떠올리는데요. 시체를 처음 봤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캐슬락이라는 작은 마을의 12살 고디. 판자로 만든 비밀기지에서 오늘도 모였는데요. 친구는 모두 4명. 동네에서 알아주는 또라이 테디. 듬직한 리더 크리스. 통통이 번과 주인공 고디입니다. 난데없이 시체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 집 밑에서 저금통을 찾던 번은 양아치인 형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차를 훔쳐서 놀러 다니다가 최근 실종된 소년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훔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차에 치였을 거라 추측하고는 그를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타게 될 테니까요. 주인공 고디의 집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형이 사고로 죽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은 슬픔과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형은 운동도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치만 동생인 고디는 그저 그런 아이. 씁쓸하게 탐험 준비를 하고 나온 고디. 크리스가 뭔가를 챙겨왔다는데요. 권총. 폼을 잡아보는데 장전됐을 줄이야. 그걸 몰랐냐며 맹세를 시킵니다. 이마에 찍으면 안 된다 그거. 그때 만난 양아치들. 악명 높은 에이스와 크리스의 친형입니다. 정말 불량한 녀석들. 크리스는 저런 가족이 너무 싫습니다. 사실상 행군과 다름없는 거리. 일정은 1박 2일입니다. 각자 다른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술을 써뒀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건 짤짤이뿐. 아직은 기차가 다니는 위험한 철길인데 테디 또라이 녀석이 나 돌아갈래를 외치네요. 찾길에도 자주 뛰어들던 녀석이지만 이건 진짜 죽을 겁니다. 화해를 하고 다시 떠나는 행군길. 양아치인 번의 형은 입이 근질거리지만 참아봅니다. 고물상에 들르는데요. 원래 행군은 10분간 휴식하면서 가는 거죠. 편의점 추진을 하는데요. 고디가 걸렸습니다. 친구들끼리 패드립이 기본인 녀석들. 편의점에서도 형과 비교를 당합니다. 집에서도 고디는 언제나 투명인간 같았죠. 형만 챙기는 부모님. 신경 써주는 건 형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 추진을 다녀왔는데 도망친 녀석들. 주인이 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지옥견이라는 소문과는 다르게 순딩이었네요. 고물상 주인을 놀리자 테디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전쟁 후유증에 정신이 이상해진 아빠. 우리들끼린 괜찮지만 남이 패드립하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아치 형들 모임. 실종소년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행군이 계속되고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평범한 집안의 고디와
평판이 안 좋은 나머지는 곧 흩어질 거란 얘기. 철이 일찍 든 크리스는 고디를 나무랍니다. You hang with us, you'll just be another wise guy with shit for brains. You think Mighty Mouse could beat up Superman? No way a cartoon could beat up a real guy. You could be a real. 부모님의 영향으로 고디는 스스로를 저평가하네요. 고디의 부모님보다 더 고디를 챙깁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마주한 철길 다리. 분명히 위험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조심스레 건너가던 그때 기차가 옵니다. 목숨을 건 달리기 끝에 겨우 피했네요. 만나게 저녁을 먹고 그날 밤 고디는 최신 작품을 들려줍니다.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소년의 복수극. 복수 방법은 바로 파이 먹기 대회를 오바이트 대회로 만드는 거였죠. 수다를 떨다 잠이 든 그때 늑대일까요? 결국 불침번을 서기로 합니다. 5.1 채널 경기 근무. 고디는 잠을 설치는데요. 형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크리스의 집안은 알코올 중독자 아빠와 전과자, 양아치 형들 때문에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래서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었고 체념하게 됐습니다.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던 크리스. 날이 밝고 행군은 이어집니다. 결국 에이스에게 털어놓는 번의 형. 역시나 시체를 찾으러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탈 거니까요. 물에 빠져도 마냥 신나는 꼬맹이들. 하지만 물속은 거머리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디는 영 좋지 않은 곳을 물렸고 죽는 게 나을지도요. 이제 잃을 게 없는 고디는 행군을 재개합니다. 양아치들은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며 시체에게 향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탐사대원들. 드디어 실종자를 발견합니다. 열차에 치인 불쌍한 소년. 영웅이 되고 싶어 왔지만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 고디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소년에게 자신을 투영시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다독이던 그때 나쁜 형들 도착. 형들은 왜 다 저 모양일까요? 세게 나가는 크리스. 진짜 위험한 그때 총이 있었죠. 고디는 잃을 게 없는 아이. 결국 두고 보자를 외치며 퇴장합니다. 친구들은 고민 끝에 죽은 소년을 덮어주고 돌아갑니다. 익명으로 제보를 했고 얼마 후에 소년은 발견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며 계속되는 복귀 행군.
마을에 도착했을 땐 성숙해진 그들에게 마을은 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번은 듬직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테디는 군입대에 떨어지고 교도소를 몇 번 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문의 기사대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렇게 고디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1986년작 스탠드 바이 미입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 더 바디가 원작인데요. 원작자 스티븐 킹 본인도 감탄할 만큼 잘 각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원작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에이스를 위협하며 총을 쏘는 인물이 다르고 소설에선 4명 중에 3명이나 사망합니다. 그리고 매체의 차이인지 소설 쪽 패드립과 욕이 훨씬 찰지네요. 영화의 배경이 된 캐슬락이라는 도시는 스티븐 킹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엄청난 작품 수를 자랑하는 또 스티븐 킹이다 보니 스티븐 킹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이 존재하고 소설의 여러 캐릭터를 모은 미드 캐슬락이 시즌2까지 방영됐습니다. 또 스티븐 킹과 J.J. 에이브럼스 제작이라니 말 다했죠. 먼저 크리스 역할의 배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호아킨 피닉스의 친형 리버 피닉스입니다.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난 미남 배우였죠. 테디는 구니스 그렘린에서 볼 수 있었고 통통이 번 역할이었던 제리 오코넬은 바로 바 선생님의 친구 조우였습니다. 조우의 아파트요. 에이스 역할이었던 키퍼 서덜랜드는 개과천선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으니 훈훈하네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좋은 친구 만나기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살아갈수록 친구 관계라는 것도 어렵기만 하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러분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웨딩 코미디 영화예요. 안녕!